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최소한 이 길이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 따라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이타가 됐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이타만 빼고 넘기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데 참고로 독립적으로 기억합니다. 아 여기서 넘기면 되지. 이러면 쪼사버리겠습니다. 이건 독립적 공식으로 취급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즉 어떻게? 각을 구할 때 벡터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알았지? 아, 뭐 이거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이거 금방금방 딱 흡수해버리는데 남학생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독립적으로 기억하세요. 코사인 세이타 두 벡터 사이 가격을 뭘로 구한다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걸 이용하되 그 다음 계산입니다. 그 다음 처리는 책이 없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특히 이런 거. 그때 이걸 처리할 때 두 가지 나온다. 이때 계산 1.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계산 2.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마무리. 즉 순수하게 요거 주고 갖고 해라 이런 문제는 완전 초급이지. 그래 안 그래? 뒤에 가면 있겠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좌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A 벡터 성분 주어져야 되고요. B 벡터 성분 주어져야 돼. 자, 그럼 이건 바로 처리되지. 어떻게 되니? 코사인 세이타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 내적 A1 B1 더하기 A2 B2. 그지? 이건 쉽습니다. 그럼 벡터 연산은 뭐냐? 방금 했지.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A 벡터 더하기 빼기 B 벡터 이런 거 줍니다. 제곱 전개식 속에 뭐가 들어가? 내적 값이 들어가지. 이해가요? 여기 있는 거 들어갔네. 여기서 이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주면 괜찮아. 자,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 시범 보세요. 자, 제목은 내적이 아니라 이건 내적 기초였고요. 아까 내적 기초고 이건 기초입니다. 각호하기 문제에서 첫 번째 10번을 먼저 하지 말고 19, 20번 먼저 할게요. 19, 20번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좀 앞뒤로 조금 이렇게 막 섞어져 있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19번 제목 그대로 나와있죠? 두 평면 벡터 사이 각 구하기 첫 번째인데 뭐 이용하는 상황이죠? 보니까 좌표 이용하는 케이스고요. 20번 묶어주세요. 같이 20번도 두 평면 벡터 사이 각 구하기인데 파트 2 상황을 보니까 뭐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 벡터 연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합니다. 두 개 문제 다 풀어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른 사람은 16분하고 이제 마지막 21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내적 활용입니다. 두 문제 좀 고민 좀 해보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가볼게요. 지금 내적 활용 마지막 파트고요. 잠깐 정리하면 내적의 모습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정의, 좌표, 연산, 곱셈 역할. 그래서 내적 구하겠고, 두 번째는 내적의 가장 중요한 도형의 역할은 뭐라고? 각입니다. 각. 쌍놈 거. 수능 분석 시간에서 각 이유가 안 되는데 드디어 도형에서 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을 구할 때 벡터를 이용하려면 항상 뭘 이용해야 돼? 자, 각을 구할 때 벡터를 이용하면 뭘 이용해야 돼? 다시 한번. 각을 구할 때 벡터를 이용하면 뭘 이용해야 돼? 내적.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길이라든가 넓이를 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첫 번째 수도로 넓이를 구하러 갑니다. 지금 삼각형 넓이. 자, 첫 번째 문제 조건이 좀 틀린데요. 16번과 21번은 동시에 하는데 이건 전부 수시로 돼 있어서 이거 앞으로 유도 과정은 생략할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바꾸고요. 이거 유도 과정은 이거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유도 과정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유도 과정은 논술 시간에 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방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숫자로 돼 있어야지. 문자도 너무 복잡해서 그 21번 잠깐 보세요. 풀이 과정 해석.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할만해? 할만해요? 하기 싫어요. 그것도 생략되어 있는 식입니다. 연산이 좀 보통 많이 생략돼서 그거 써놓은 거야. 핵심식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계산을 갖다가 지금 문자로 하기보다는 숫자로 하면서 방법만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밑에 확인 151번을 이용하겠습니다. 따라서 21번은 확인 문제로 화살표 쳐놓고 그 문제로 좀 하기 바랍니다.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도형으로 주어서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이미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우리 지금 16번은 1번 말고 2번을 동그라미 봅시다. 2번. 1번은 2번을 풀기 위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2번 합시다. 자, 일단 이거 그냥 삼각함수에 배웠던 내용을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S는 2분의 1. 두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그지? 그래서 따라서 2 곱하기 3 사인 세타 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이걸 보면서 5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각을 구하셔야 되는데 쌍놈 각을 못 구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내적!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즉 내적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내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방금 한 겁니다. 이걸 벡터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따라서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요거 A 벡터의 크기 3, B 벡터의 크기 2, A 벡터의 B 벡터 내적! 쌍놈 거 그거 구하기 위해서 문제 식을 잠깐 가야 돼. 그지? 자, 봤더니 내적 값을 뭐라 줬어요? 3 줬습니다. 이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가 내적 값이 3 이용하면은 코사인 세이타 먼저 가자. 코사인 세이타는 괜히 지웠네. 2 곱하기 3분의 3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이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이타 구할 수 있었어요. 있죠. 그래서 내적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는 건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코사인 탄젠트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런 상황 내적 좋습니다. 자, 2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적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 문제처럼 딸랑 좌표 몇 개 딱 주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럴 때 21번 위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를 주었을 때 넓이를 벡터로 다 표현하면 유도를 쫙 이런 과정이 나오고요. 이걸 다 좌표로 옮기면 다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너희들이 배운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좌표 빵빵 A1, A2, B1, B2 써놓고 기억나죠? 이런 겁니다. 하지 말고 외울지도 말고 못 만들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어라! 이거 수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가면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3학년 가면 또 이런 문제 나오겠니?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방법만 잠깐 합시다. 방법 아까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5의 길이 곱하기 선분 5b 길이 곱하기 사인 세이타. 이걸 세이타라면 이거 곱하면 돼요. 따라서 이거 길이는 좌표가 좋으면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내적을 안 줬으니까 내적을 뭘 이용해서 구하면 돼? 좌표 이용하면 되지. 따라서 내적을 이용하자. 그러면 코사인 세이터는 5의 벡터의 크기 5의 벡터의 크기분의 5의 벡터 내적 5 벡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뭘로 전환시키면 돼요? 좌표로 다 전환시키면 되죠. 그러면 이 책 그 위에 보면 계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로 주니까 어때? 할만? 하죠? 따라서
따라서 요거 A 벡터 크기 어떻게 돼? 또 1 플러스 4 O 벡터의 크기 16 플러스 1분의 매적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9 하면 코사인 나오고 코사인 나오면 당연히 사인 나오고 숫자는 할만하죠? 네. 따라서 문제 엮어주고 그 중간 풀이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논술 배운 사람은 이런 거 어디서 했지 이건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숙제가 나갈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적에 대한 기본 내용이 좀 끝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형 내용이 첫 번째로 갈 겁니다. 자 124페이지 수직과 평행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저번에 우리 평행 잠깐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실수대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제 평행은 수직하고 굉장히 쌍을 물려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죠. 내용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도형에서 직선을 배우거나 선분을 배울 때 평행과 수직을 취급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벡터의 평행 수직을 벡터로 어떻게 취급할 건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행. 두 벡터 이렇게 평행. A 벡터, B 벡터입니다. 표현은 A 벡터, B 벡터 평행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는 그냥 표현입니다. 계산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려면 뭘 이용합니까? A 벡터와 B 벡터는 방향을 갖고 크기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주로 실수배도 이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A 벡터하고 B 벡터 수직이 이렇게. 그러면 표현은 수직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나 실제 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가 역할을 하냐면 내적이 돼. 수직은 90도니까. 내적하면 무조건 뭐 나오죠? 빵!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평행은 뭐 이용해서 처리해? 실수배. 수직은 뭐 이용 처리해? 내적. 이것은 기억하고 이제 써먹어요.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책 보면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책 보겠습니다. 자 수직 조건 똑같죠? 네, 평행을 잠깐 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내적도 있죠? 필요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A 벡터, B 벡터 내적은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쓸 일이 없습니다. 실수배가 쉬워, 내적이 쉬워. 오, 내적이 쉬워? 오, 누구. 오, 이쪽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성격 독특하네. 인생을 말하면 이거지. 나는 쉬운 길이 싫고, 나는 뭔가 험난한 길이 좋아! 이거지? 인생적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보면은 그 문제 풀 때 방법이 1, 2, 3 있으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시험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방법 선택해야 돼? 쉽고 간단한 방법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런 거 평범한 길은 싫어. 어려운 방법 선택하다가 돼지지 마세요. 시험 순간 나가는 거죠. 자, 꼭 명심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럼 따라서 22번 볼게요. A 벡터, B 벡터 좌표 주고서 평행과 수직 조건 구하였으니까 이거는 좌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해요. 평행 뭘로? 실수배. 수직은 뭘로? 내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데요. 선생님 해설 안 합니다. 푸는 사람이 23번 바로 들어가세요.
뒤에 있는 이 12번도 안 풉니다. 여러분이 아주 선생님은 안 풉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혹시 잘 안 되는 선수 개인 할 것 같아요. 이건 칠판에 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푼 사람은 144분을 도전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선생님 칠판에 필기 하지 말고 사진 찍지 마세요. 제 숙제라고 보니까 이 문제는 이 사진 찍지 마세요. 앞에 문제 빨리 처리하고 144번 들어갑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만 좀 하면 되죠? 계산 익숙치 않으면 익숙할 때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개인 헬프 하세요, 선생님한테. 자, 기본 문제들은 다 풀었냐고요? 풀었어? 자, 144번 같이 갑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 문제는 벡터 내적 구하기 종합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앞에 문제 벡터 내적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정의 이용하고 어떤 문제는 좌표 이용하고 어떤 문제는 벡터 연산을 이용하는 딱 보이는 건 기초 문제입니다. 보통의 너희들이 이제 내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은 도형과 되게 지금 단어는 도형을 하기 때문에 도형비로 주어지고 이 도형 속에서 내적 구하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되는데 방법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방법 1, 2, 3, 즉 정의를 이용할 거냐 좌표를 이용할 거냐
벡터 연산을 이용할 거냐는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도형이 그게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 미적분하고 딱 논리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거의. 근데 도형은 방법만 남기고 계속 그 사용 연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본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셋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복습할 때는 셋 다 이용해서 복습하는 것만 체크해 놓고 풀이는 쓰지 마세요. 문제가 많지가 않아. 오케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풀이는 써놓지 말고 복습할 때 세 가지 봤습니다. 자, 평행사변은 A, B, C, D에서 A, B의 3등분한 점 중에 하나 1대 2 내분점, 그 다음에 여기 중점 Q, PQ 잡고요. PQ 벡터와 CD 벡터의 내적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 쓰겠습니다. 자, 방법 1. 정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크기와 각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즉, PQ 벡터의 크기, CD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이타로 구하면 됩니다. 일단 이건 바로 나오죠, 이거. 일단 CD는 얼마 있다? 3. PQ도 나올 수 있습니다. PQ는 어떻게 나오냐면, 길이를 한 번 조사했더니 3등분해서 요 길이가 얼마 이거? 1. 토탈 2. 4. 길이를 중점 잡아서 여기 뭐가 돼, 이거? 2가 되니까 햇별 딱 정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즉 정의를 이용한 굉장히 도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길이와 각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각도 구했더니 평이동 시점 이시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CD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럼 어느 각도 하면 돼? 이 각도 하면 되죠? 이거 세이타. 그랬더니 몇 도야? 120도죠. 수현이 어디 아파? 머리가 아파?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정신력을 보태. 자, 두 번째. 좌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좌표를 이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좌표는 상당히 머리는 간단하고 손이 좀 바쁜 해법에 해당돼. 지금 좌표 계산하니까 개수이 바쁘죠? 대충 좌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좌표 뭐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점 좌표, 시점 보고요. 4분만 빵, D점. 이거 세우고 가면 되죠? 자, 지금 여기 60도였으니까 여기도 60도입니다. 바로 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 2만큼 가고 6. 위로는 요 길이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3이고 여기 2. 약간 뭐가 되겠죠? 이거? 2루트 3이죠? 따라서 여기 D점 좌표는 6,2루트 3. 그치? 여기 60도니까 여기 2면 잠깐 여기 2가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올라올 뻔했어. 여기로 갑시다. 여기가 3, 여기가 2분의 3. 여기는 2분의 3루트 3이 되게 큰일 날 뻔했네. 또 이상하네. 여기 3이고 수선 내리면 2분의 3이고 여기는 아니 여기 길이. 그거 맞나요? 여기요. X좌표요. X좌표가 길이가 2분의 3이네요. 6이 틀렸구나. 쏘리. 하고 여기는 4에서 2분의 3 가야 되니까 그냥 5 플러스 2분의 3다. 귀찮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A점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루트 3 이렇게 잡아버리고 요거는 그 다음 요점 잡으면 내분점 잡고 중점 잡으면 되죠?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많이 괜찮죠?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이 이렇고 오지 좌표가 푸는 문제도 있어. 어쨌든 좌표를 반드시 구해서 결과 이치를 확인합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낯선 방법 3. 벡터 연산을 이용할게요. 벡터 연산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이럴 때 힌트는 저걸 다 위치 벡터로 바꾸면 될 겁니다. 즉 PQ 벡터, 특히 이것들이 너희들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설명 잘 듣습니다. 문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분, 외분 이런 말은 어디랑 되게 친해? 위치 벡터하고 되게 친하죠. 따라서 이거는 기준점을 잡아서 위치 벡터로 전환시킨 다음에 구하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PQ 벡터 기준점 뭘로 잡는 게 좋겠어 지금 보니까. 이걸 잡는 게 낫죠? B로 잡으면. 그다음 기준을 B로 잡았을 때 PQ 벡터. 그럼 BQ 마이너스 BP 벡터. 내적 CD 벡터도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BA 벡터 하면 돼요. 그래 돼야 안 돼. 왜? 이거는 위치가 관심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위치 관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전개 들어갑니다. 몇 개 남거든요? 따라서 전개하면 BQ 벡터, BA 벡터, KD, BP 벡터, BA 벡터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BQ하고 B, BQ하고 B, BA, BQ, BA. 아까도 좀 간단하죠? 여기 부분적은 이제 정의 처리하는 거야. 따라서 이거 식지마 계산 시작 놓고 죽잖아. 따라서 BQ 얼마 크기가 2, 그다음 B 3, 그다음에 코사인 30도 해도 되고 같은 방향 크게 곱해도 되고 그냥. 그다음 BPBA BPB 이건 더 좋죠?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뭐 하면 돼? 3 곱하기 2. 따라서 가장 고급 방법은 요건데 지금 처음 배울 때 명심하세요. 요 방법 쓸 때는 이렇게 뭔가 전기식이 나오게 해서 식을 갖다가 꾸밉니다. 뉴턴선 전기식이 뭐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마무리가 다 끝나는 거 아니라 마무리가 뭐가 되게끔 정의 쓰는 게 되게 편리하게끔 바꾸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표할 거니까 꼭 요 문제는 방법 1, 2, 3 가지고 다 복습하기 바랍니다. 요건 체크해놓으세요. 정의, 무리, 좌표, 방사, 벡터현상.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하나밖에. 대명을. 자, 이렇게 해서 내전을 마무리하고요. 잠깐 화장실을 갈 시간 좀 하고 식사를 한번 시켜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